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2권 제2장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중에서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53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지금까지 1회부터 7회까지 항상 15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기별 조사 종류와 보험금 산정, 착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손평이장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우리가 흔히 과수사종이라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시기별 조사 방법인데 낙과감소 과실수, 낙엽감소 과실수, 착가감소 과실수,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낙엽감소 과실수는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피해, 그래서 태지, 화지, 우일. 그리고 낙엽감소 과실수는 태집, 화지. 그리고 낙엽 피해는 가을 동상해가 또 따로 이 피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착과감소 과실수는 우박,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과감소 과실수는 태집, 화지, 우일. 낙엽감소 과실수는 태집, 화지. 착과감소 과실수는 우일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 조사 방법은 전체적으로 적과 전부터 적과 후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훑어보고 세부 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적과 전까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발생하면 5종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 사실이 명백한, 태풍과 같은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가 바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다음 우박입니다. 우박은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실시하지만 이것은 유가 타박률을 말하는 걸로써 우박으로 인해서 유가 및 꽂는 등의 타박 비율을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유가 타박률인데, 유가 타박률은 적과 종료 이전 5종 한정특약, 5종 한정특약은 태집, 화지, 우박,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일 때는 이 조사를 실시하고 또 나중에 소확기 전에 착과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 6월 1일부터 단감, 떫은감에 해서 태집, 화재일 때는 적과 전에 낙엽 피해가 발생하면 낙엽률을 조사합니다.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과수 4종은 무조건 피해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가수원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착과 후 조사를 실시하는 포복자는 제초 수확 품종 소확기 직전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착과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과수 4종하고 포복자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이다. 자, 그 다음 적과 후 수확 종료기는, 자, 적과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가을 동상해를 가을 동상해를 보장해 줍니다. 왜?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이면 보장해 주니까. 그게 7종. 자, 그래서 낙과피해 조사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그래서 낙과피해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낙과수 조사할 때 표본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 원칙이고 전수조사 불가능할 때 표본조사를 한다. 그리고 낙엽률 조사는 이게 태집 화지일 때 낙엽 피해, 단감, 떠분감에 한해서 조사를 해준다. 그리고 착각 피해 조사는 우박, 일소, 가을 동상에 이게 착각 피해는 착각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한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할 때 달려있는 과실, 착과되어 있는 과실수로 피해를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고사나무 조사는 특이하게 가입했을 적에 나무 특이하게 가입했을 경우에 하는데 이 특이하게 가입한 농지만 하고 수확 완료 후 나무 특약 종기 전까지 고사나무를 조사한다. 그리고 그 수확 완료 후에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 이건 통합기록 때문에 이 노란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수사중 현지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저가 후 착과수 조사, 낙과피해 조사, 착과피해 조사, 낙엽률 조사, 고사나무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사나무 조사는 언제 한다? 뭐에만? 단감, 떫은감 품목에. 여기서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감하고 떫은감은 품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상한 손해로 이 피해가 있는 것.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그리고 적과전 5종 환경 지각 가입 시는 적과전의 우박 피해 시 유가 타박률을 진행한다. 그래서 나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은 통합기로 나올 수 있으니 이 물결 모양의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엽률 조사는 단감, 떫은감 분목에 한해서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피해 사실,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하고 저가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엽률 조사, 고사나무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적과 종료 이전에 대상제로 사고가 접수된 가수원이나 조사 필요 가수원,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이, 적과전은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5종 환경특약 가입했을 때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5종만 해주고, 자, 사고 접수 즉시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상하는 재료 피해 여부 확인하고, 나무 피해 확인하고, 그리고 유가 타박률, 낙엽률, 특히 유가 타박률이나 낙엽률은 5종 한정특약일 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확인, 위보상 비율 확인,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 사실 확인 방법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맞는지, 그래서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재해 입증 자료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그리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과수원 사진이 필요한데, 재해 입증 자료와 피해 과수 사진은 과수원의 전반적인 피해 사항과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태풍 같은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시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한다. 다음은 나무 피해 확인입니다. 나무 피해는 고사나무를 확인하고 수확불육나무를 확인합니다. 수확불육나무는 이건 과수사종, 적과전 종합위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5종 한정특약 가입했을 때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로 인한 나무 피해. 그래서 한정특약이 나무 피해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 분의 유실, 매복, 도복, 절단, 소실, 침수.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5종 한정특약 가입할 때. 그리고 고사나무 확인, 수확불육나무 확인, 그리고 5종 한정특약일 때 한정특약의 나무 피해도 확인해야 된다. 이것은 단지 이 나무로만 합니다. 이게 고사주스든 수확불육주스든 그와 관계없이 유실, 매복, 도복, 절단, 소실, 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침수는 침수나무에 과실 침수를 곱해야 이게 침수 주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침수 주수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주가 침수 피해를, 그러니까 품종, 재해방식, 수령별 침수 피해를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한 주 이상을 선정한다. 그리고 과수 침수는 전체 착가수는 침수 착가와 침수되지 않은 착가수 분의 침수된 착가수로 해서 과실 침수율을 구하고, 침수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한다. 그럼 예를 보면 침수 피해 수가 20주예요. 그리고 침수 착가수가 80개, 전체 착가수가 200개면 과실 침수율은 200분의 80, 즉 80 나누기 200이니까 40%입니다. 그래서 침수수는 침수 피해 지수의 과실 침수율, 침수 피해 지수의 과실 침수율을 곱하니까 20 곱하기 40%면 20 곱하기 0.4가 되니까 8주. 자, 다음에 피해 규모 확인이 있는데, 피해 규모 확인은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는 아니에요. 조수의 화재 등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있는 것. 그래서 피해 대상 주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피해 대상수는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 그래서 일부 피해 주수의 대상재해라는 것은 조수의 화재입니다. 자연재해로 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조수의 화재.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피해 주수는 고사 주수하고 수확 불능 주수를 제외하는 건데, 결국 여기에 말하는 조수의 화재로 대한 일부 피해 나무율은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를 더한 값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서 일부 피해 나무 피해율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 산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준 착과수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본주 선정 방법은 여기서 뭐 3번, 뭐 31번, 그래서 18개 단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타박률은 5종 한정특약 가입 시 우리가 나무 피해라고 낙엽률과 함께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나무 피해는 한정태는 유실, 매복, 절단, 초실, 침수, 이것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준 게 5종 한정특약 가입 시 나무 피해를 확인하는 거고, 유가 타박률은 5종 한정특약 가입간에서 우박 피해 시, 그러니까 적과 종료 전에 우박 피해 시, 그래서 우박으로 피해 입은 유가 피해의 표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표본주는 어떻게 한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중요합니다. 4곳의 가지에 가지별로 몇 개? 5개 이상 육아의 꽃눈을 표본을 추출해서 이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상인지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과배는 과총당 보통 5개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 그림에 보시면 과총당 똑같은 여기서 5개가 있다. 과총에. 그러면 사과배 같은 경우는 1번을 봤으면 여기 1, 2, 3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제일 아래 거 하단을 봤다 하시면 제일 위에 하단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자, 그러면 유가 타박률 보겠습니다. 유가 타박률에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5개 이상의 가지별로,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을 살펴봤더니 피해 유가가 20개고 정상 유가가 80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를 합한 게 전체 유가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피해 유가수 합계와 정상 유가수는 전체 유가수 중에서 피해 유가수니까, 그럼 유가 타박률은 피해 유가수 20개에다가 정상 유가수 80개니까 100분의 피해 유가수 20개니까 결국은 100분의 20. 그래서 20%가 되겠습니다. 자, 낙엽률 중요한데, 낙엽률도 5종 한정특약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낙엽률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단감, 떫은감, 그리고 수학년도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시 발생할 때, 6월 1일 이후 낙엽 피해 시, 그리고 5종 한정특약 가입한 거에 대해서만 낙엽,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 2일에 낙엽 피해가 했다. 그러면 1일 2일이니까 여기에서 경과일수는 며칠이다? 2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엽률 확인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유가 타박률은 네 곳의 동사무 네 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했고, 여기에서는 낙엽률에서는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는 여기에 결과, 맺을 결, 과실과 결과가 맺는 거예요. 그 결과지의 무작위로 정해서, 자, 네 곳의 결과 무작위로 정해서 낙엽수와 착엽수를 센다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여기서 결과지를 무작위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진 자리 표시가 나죠. 여기가 1, 떨어진 게 몇 개냐, 착엽수가 달려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중에 착엽수가 6개, 낙엽수가 6개. 그러면 낙엽률은 착엽수 플러스 낙엽수 12개분의 12분의 6이니까 50%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낙엽수, 착엽수 세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표본주의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엽수로 구분한다. 그래서 낙엽률은 표본주 낙엽수 합계분의 표본주 착엽수 합계, 그러니까 전체 낙엽수의 표본주 전체 낙엽, 그 가지의 낙엽수의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지가 네 곳의 결과지니까 결과지 4개를 더한 거. 그래서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낙엽수 전체 합계와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그러니까 표본주 2배 전체 합계와 낙엽수 합계를 계산해서 낙엽률을 합니다. 그럼 낙엽수가 50개예요. 이 중에 병충해로 의한 낙엽이 10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착엽수가 50개예요. 근데 병충해로 의한 낙엽은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왜? 감은 병충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착엽수가 되냐. 그럼 착엽수가 결국은 60개가 되고 낙엽수는 4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낙엽수는 100개니까 40 나누기 100 하면 낙엽수 40개므로 40%, 낙엽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인데요. 이러한 조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재종료와 이게 추가조사 필요가 한지, 그러니까 제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제일 먼저 보상하는 재료에 대한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 나무 피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타박률 했고, 낙엽률 했고, 그 다음에는 추가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게 저가용 이제 우박이 발생하면 유가 타박률, 그 다음에 단감 더블감 6월 2일에 예를 들어서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낙엽이 발생했다, 낙엽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낙엽률을 조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사할 때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이전이면 저가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착가비의 필요 여부는 우박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유가 타박률 하고 수확기 전에 착가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조사 필요 여부가 우박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착가비 조사 필요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보상 비율 확인은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착가가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다음에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는 과수 4종에서 사고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준 착가수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그리고 자연낙과의 종료 시점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착가수 조사는 과수 사정하고 포박자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과수는 착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과수 사정은 적과 종료 이후에 적과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고, 포도, 복숭아 자두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착가수를 조사합니다. 다음은 조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는 일단 이게
표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수학 불능 주수는 적정만 실시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만. 그래서 수학 불능 주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실미 고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를 어떤 걸 한다? 별표의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그럼 적정 표본 주수는 품종, 제외 방식, 수령별에서 조사 대상 주수에 어떤 게 많다. 그러니까 품종별, 제외 방식별, 수령별 나눴을 때 조사 대상 주수가 가장 많은 것을 많이 배정한다 하는 거고, 적정 표본 주수의 합은 예를 들어서 500개수 550주다 했다. 예에 나오겠지만 12주이지만 이게 각각의 품종별로 나누어졌을 경우에 각각의 적정 표본 주수를 산출했을 때 그 합은, 적정 표본 주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무조건 같거나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정 표본 주수는, 자, 전체 표본 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잠시 후에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가 선택해서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합분의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수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8.02주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는 무조건 올림입니다. 무조건 올려요. 소수점이면 무조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8.02주도 9주가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여기에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든 내용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가루, 품종이 각각 다르네요. 그리고 재배 방식, 수령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스가루 반미식이지만 수령이 10년 차가 있고 2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록, 그리고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스가루 반미 10년 수령의 실제 결과 주수 100, 스가루 반밀식 20, 200주, 홍도 밀식 10주, 100주, 부사 일관 10년, 150주. 이걸 다 더했더니 550주인데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가 없네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미 고수.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뺀 게 조사 대상 주수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가 결국 조사 대상 주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도 550개. 그런데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적정 표본 주수가 비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품종별, 제외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비례를 하죠. 그렇다면 550주기 때문에 별표 1에 따라서 표본 주수, 전체 표본 주수는 12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살펴보느냐? 간단한 팁을 주면 200주에서 300주, 그 밑으로는 50주, 50에서 100주, 150에서 200주, 200에서 300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200주 이상 300주 미만일 때 앞에 200이 있잖아요. 200. 그래서 그 200에다 7을 더하면 9주가 됩니다. 그러면 550주는 몇 주에서 몇 주겠어요? 500주 이상 600주 미만이니까 5로 시작해서 여기다 7을 더하면 12주. 그래서 전체 표본 주수는 12주가 됩니다. 그러나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 아니 전체 조사 대상 주수분의 해당 품종 제외 방식 수령의 조사 대상 주수니까 이거 스가루 반밀식 10주년만 보면 12, 전체 표본 주수 12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 500, 아니 조사 대상 주수 전체 조사 대상 주수 500분의 스가루 반밀식 10년차 100주니까 12 곱하기 550분의 100은 실제 계산하면 2.18이에요. 2.18. 그러나 소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니까 3주가 된다. 그리고 스가루 반밀식 20은 4.36에서 5주. 홍로 밀식은 2.18주에서 3주. 부사 일반은 3.27주니까 4주. 그래서 3, 5, 3, 4를 냈더니 15주입니다. 그러면 적정 표본 주수는 반드시 전체 표본 주수 12주보다 커야 한다. 전체로 만족하죠.
그래서 이 편은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표본주수 산정식을 쓸 줄 알고 적정 표본주수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표본주 선정에서 리본 부착하고, 그리고 각 표본주별로 착과수를 조사해서 리본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착과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이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전체 표본주 합계에다가 표본주 착과수 합계면 표본 일주당 착과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조사대상 주수를 하면 전체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가후 착과수는 조사대상 주수의 표본주당 착과수를 각각 품종 대입방식 수령별로 더해놓은 합이 저가후 착과수가 된다. 자, 미보상 비율은 별표 2를 참조하셔가지고 별표 2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상한 제위원으로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품종이 조사 대상 주수 100주, 그리고 표본주당 착과수가 120주, B 품종은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 표본주 합계가 6주,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600주. 그럼 A 품종은 여기에서 표본주를 안 하고 표본주당 착과수 그냥 나왔고, 표본주당 착과수가, 그리고 B는 표본주하고 표본주 착과수 나왔으니까 결국 600 나누기 6에서 B 품종의 표본주당 착과수는 100개가 되겠죠. 그럼 조사대상 주수에다가 표본주당 착과수 곱하니까, 그러면 A 품종은 100 곱하기 120, B 품종은 100 곱하기 100. 그렇다면 결국 A 품종은 12,000개, B 품종은 10,000개. 그러면 12,000개와 10,000개를 더하면 22,00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피해사실 확인 조사와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끝나면 낙과피해 조사, 착과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이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